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00강, 엔드타임 포인트 14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난민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난민이 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시리아, 리비아 이런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 인구의 이동, 인구의 이동이 이제 난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매우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 의미 후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살펴봐야 될 게 유대인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이제 돌아온다고 예언해 주셨고, 이제 이 예언들이 이제 1948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약간 또 이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건국되면서부터 이제 그 어떤 합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귀환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고 또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그 인구 이동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과 관련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 난민 그리고 오늘 잠깐 살펴볼 유대인들의 이동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인구 이동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를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은 디아스포라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족이 지금 170여 개국에 한 730만 정도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 100여 개국에 이것도 또 참으로 비슷한데 73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한인과 유대인들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무엇을 맡을 것인가라고 할 때 세계 복음화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세계 복음화의 어떤 큰 이제 역할을 담당해야 될 민족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 체계와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이정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보면은 본토 이스라엘 땅과 700만 명, 디아스포라 700만 명에서 1,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이스라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각국 저기 유럽도 빠뜨렸네요. 예,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곳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소련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대인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구소련이 무너진 후에는 1989년에 무너지면서 수십만 명이 그 구소련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구소련권 있잖아요. 소련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로 입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사 속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저기 소련의 나라라는 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소련마저도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보는 시각이 매우 마지막 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그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움직임을 잘 볼 때 마지막 때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일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예언은 그 아주 예전부터 먼저 흩어지기 전부터 열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AD 이제 7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흩어지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일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8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 열방으로 흩어지기 전에도 미리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말일에 이렇게 모으시겠다. 동방, 이렇게 서방, 그다음에 북방, 남방으로부터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38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8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쟁쟁한 선지자들이 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고토복귀 말일의 고토복귀를 예언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귀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불문헌법입니다. 이제 성문헌법이 아니라 이제 헌법에는 성문헌법하고 이제 불문헌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불문헌법인데 결국 이제 불문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성문으로 헌법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문 헌법으로 된 계기는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영의 이제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각의 이제 기본법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이중 국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이것은 이제 그 2008년 좀 작성된 지 좀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작성된 지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벌써 12년 지난 건데 이제 국적의 취득, 국적은 이제 귀환법으로 인한 국적 취득이 있고 이제 거주에 의한 국적 취득도 있고 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이제 국적이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귀환법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귀환하여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그 입양, 귀화 및 이제 내무부 장관의 특별 허가에 의한 국적 취득 등도 있다. 그리고 국적 상실하는 경우, 국적 포기, 국적 박탈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을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을 어떤 그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대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중 국적 취지 그 허용에 대한 뭐 취지는 뭐 금방 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그 보금자리 세계의 보금자리 그렇게 있잖아요.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병역, 이중 국적과 이제 병역 의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해외 거주 이스라엘 국적자는 17살 때 관할 영사관에 출석해서 병역 의무 판정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귀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950 7월 5일에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거주할 권리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권, 거주 권리, 그래서 입국, 또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유대인 가게하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1970년에 확대된 귀환법은 유대인 범주를 이제 조부모 중 한 명만 유대인이면은 이제 유대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도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좀 확대된 거죠. 귀환법. 유대인 범위를. 근데 이제 그 유대인 교도들만 확대되었다 해도 유대 교도들만 그 귀환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메시아닉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그 저기 그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쪽에 그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자기들의 이제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뭐 기독교인이 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외부의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상태에서는 이제 저기죠. 돌아와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디아스포라에서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범죄, 전과자 등등도 유대인이면은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길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도 이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좌파 연합 그 이렇게 그 정권이 이렇게 서게 되면서 최근에 약간의 그러한 변화 기류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이저 아랍계 이제 그 저기죠 정당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하레디라고 부르는 그 초정통파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저기 뭐야 국적 부여에 있어서도 아랍계 사람 그 배우자래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그 추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 메시안이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소수파잖아요. 소수파이기 때문에 요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약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문틈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은 저기죠. 마지막 때 임박기에 이제 귀환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은 지금 반유대주의라고 하지만 실상 유대인 증오에까지 이르는 지금 상황에까지 이제 이것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하면은 혐오를 넘어서 이제 증오의 단계까지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증오의 단계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때 악화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지금 마지막 때 임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귀환하는 상황, 어떤 요인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유대인 중심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동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복귀하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 상황이 이제 안 좋은 상황,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제적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전반기 때 전 3년 반 때 이제 그 복귀하게 되는 요인들은 이제 저기죠. 전쟁 상황, 경제 붕괴 상황, 사회 혼란 상황, 자연재해 상황, 아프리카 뭐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전반기 마지막 때가 이제 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전반기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의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복귀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복귀하는 때가 이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자기들의 터전이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이렇게 좀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 영역이 이제 거기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쉽게 복귀를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73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저번에 GC 에이전시에 의해서 많이 이제 복귀 이제 그 기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이때에는 마지막 때 이제 그 전반기 때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복귀가 가장 이제 그 저기죠. 그 가장 이렇게 확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캐나다, 남미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죠. 현 600만 명에서 650만 명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복귀.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에 좀 살펴볼 텐데, 일곱째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전 3년 반, 여기가 후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일곱째 이는 여기일 거예요. 요 정도예요. 알겠죠? 요 정도인데 여기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서 이제 복귀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렇게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요 때도 힘들지만 여기 1년 정도 기간, 요 앞에 요 정도 기간 동안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요 사이에 이제 전 3년 반은 3년 반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내지 1년 반인 요 앞부분에 이제 복귀하도록 유대인들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복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즉 전 3년 반 중에서도 이제 초반에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후 3년 반 때는 거의 복귀할 수가 없고, 요 전 3년 반 가운데서도 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일곱째 인을 통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재앙의 규모가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복귀가 거의 불가능하다. 복귀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요 때에 복귀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미국, 캐나다,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많은 수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후반기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다 아신 바와 같이 요 이제 저기잖아요.
7년 대전쟁 가운데 중간에 예루살렘 점령 전쟁,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패한 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된다. 신광야, 미디어 광야,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 등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잖아요. 광야, 그다음에 여기 진광야, 신광야도 있고 진광야, 여기 부엘셰바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부엘셰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 영토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인 신광야, 바란 광야라고도 하죠.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 쪽에 시나이 광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서남부 쪽에 미디안 광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이제 도망갈 곳이다. 그 피해서 이동.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에 여기에 이동해 가지고 이제 살게, 그 피신에 있게 된다.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징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징조를 이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복귀 시점을 이제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의 그 출현의 소식이 전해질 때 사실은 움직여야 된다. 이때가 가장 저기다. 지금 복귀가 후 로마 제국이 이제 10개국 연합이 이제 그 출범한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 이제 이때에 이제 그 복귀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에 대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알리야 유대인 복귀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그 담당자들, 사역자들도 이러한 사실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협정 체결이 이제 이스라엘과 맺는 소식을 이제 들을 때는 이때 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도 놓쳤으면은 전염병 등 인류 4분의 1이 죽는 상황이 넷째인이거든요. 넷째인. 그렇죠. 넷째인 이때에 이제 그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들은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의 출현, 10개국 연합의 출현, 적그리스도와 불가침 협정 체결의 어떤 그 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등 인류 4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상황들, 넷째인에 의한 어떤 결과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는 빨리,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이 이제 전개될 때 유대인들은 빨리 이스라엘로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상황들은 너무 이제 복귀가 진짜 한번 간헐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기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이동이 그 마지막 때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의 또한 큰 하나의 징조와 신호로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도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통계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된 통계네요.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유럽 지역에 이제 그 150만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인구가 많은 수를 보면 이제 프랑스가 48만이 이렇게 거주하고 유대인들이 있고, 요즘 제일 많이 이제 복귀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다. 그리고 독일은 요거보다 많이 좀 없네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없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기 저기잖아요. 유대인 학살.
많이 독일에 예전에 20세기 초반에도 많이 살았었는데 그런 학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보면은 예전에 폴란드가 300만이 넘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히틀러에 의한 여러 가지 아우슈비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3,200명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적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러시아에서 이제 3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요군 잠깐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90년대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100만의 또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이제 자녀들을 낳고 해서 거의 100만에 육박한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저기 복귀자 가운데 많은 이렇게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죠. 영국에서 한 30만 명, 영국, 아일랜드 합쳐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570만 명인데 거의 이스라엘 540만 명까지 합쳐서 지금은 이제 이게 12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이렇게 600만 그한 700만 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900만까지도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중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포해 있지는 않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주목할 거는 남아메리카에 한 7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에 600만. 그중에 미주 지역은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이겠죠. 요때 이제 520만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650만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합계가 총 이제 저기 이스라엘과 이제 디아스포라 730만 이제 여기 이스라엘 다 합쳐서 한 지금 한 1,400만 정도가 이제 지금 한 1,500만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